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연례 토론대회. 스포트라이트 아래 무대 위에는 10개국에서 온 청년 대표들이 서 있었다. 한국인 소녀 박서연의 차례가 되자 반대편에 있던 영국인 남성 참가자가 갑자기 차갑고 무례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내부 정치 싸움과 재벌 부패 문제로 시끄러운 나라에서 온 사람이 세계적인 비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먼저 당신네 집안 단속이나 잘하시지. 순간 장내에 희미한 비웃음 소리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서연을 쳐다보며 그녀가 반박하기를 분노에 차 자제력을 잃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서연은 2, 3초간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다. 그녀는 뒤돌아 테이블에서 펜을 집어들고 고개를 숙여 흰 종이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추가 설명도 분노에 찬 반박도 없었다. 다 쓴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종이를 허공에 들어올렸다. 방금 전까지 거만했던 남성 참가자는 그 종이를 쳐다보더니 얼굴색이 점차 변해갔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30초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갔다. 잠시 동안 행사장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종이에는 대체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 그 국제 토론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서연은 자신이 쉽게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대회는 영국의 오래된 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석벽에는 여러 나라 대학의 휘장이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녀에게 익숙한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다. 신청서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썼지만 현장에 도착하니 이름표에는 K-팝의 나라라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정을 위해 등록 데스크로 갔지만 직원은 미소 지으며 시스템에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 변경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표를 뒤집어 자신의 한글 이름만 보이도록 재킷 안쪽에 달았다. 그녀는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조용히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했다. 학계든 공공장소든 그녀는 항상 가장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먼저 답해야 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매번 그녀는 한국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의뢰, 그 항상 북쪽이랑 싸우는 나라요? 라고 되물었다. 그녀는 미소 짓는 법을,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되묻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반박은 자신의 작품, 연설, 그리고 행동 속에 담아두었다. 그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우승하러 온 것이었다. 이것은 청년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토론 대회였다. 모든 참가자는 자신의 모국어로 말해야 했고 다른 사람의 언어를 유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했다. 그녀는 이 대회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로 토론하는 참가자였고 세계 무대에서 종종 간과되는 나라에서 온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대회 첫날 그녀의 상대는 프랑스에서 온 법대 남학생이었다. 상대는 정중하고 침착했다.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는 공공 의견 표명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그녀는 동아시아의 증거와 사례를 인용했다. 상대는 당신의 관점과 논점은 우리 유럽인들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바로 그 때문에 매우 설득력이 있군요 라고 칭찬했다. 그녀는 열렬한 박수 속에서 승리하여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인도에서 온 사회학 박사 과정 여학생을 만났다. 주제는 문화 세계화는 지역 전통을 훼손하는가였다. 상대는 무대 위에서 쉴 새 없이 말했지만 그녀는 간결한 스타일로 상대 주장의 허점을 하나씩 차분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에는 짧은 경상도 사투리로 마무리하여 심사위원들의 큰 찬사를 받았다. 그날 한 영국인 코치가 그녀에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다음 상대는 이렇게 신사적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고 그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떠나갔다. 세 번째 라운드, 그녀의 상대는 사이먼이라는 이름의 영국 현지 학생이었다. 그는 유명 대학 토론 동아리 회장이자 언론의 주목을 받는 스타였다. 서연이 무대 뒤에서 그를 봤을 때 그는 자원봉사자와 농담을 나누고 있었다. 말이 매우 빨랐고 그 말에는 뼈가 있었다. 다음 상대는 제3세계 국가에서 왔다던데 우리가 그녀를 지칠 국가 대표처럼 대해줘야 한다니 참 상상력도 풍부하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토론 주제의 요점을 수첩에 차분히 적어 내려갔다. 상대는 그녀를 힐끗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괴롭히지 않을 테니 난 선진국에서 온 상대하고만 토론하거든. 무대에 오를 시간. 주제는 세계화 시대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국가의식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였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은 침착하고 엄숙하게 앉아 있었고 아래에는 교수, 학생, 언론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수십 명의 참관인이 있었다. 그녀는 철저히 준비했다. 논리가 명확했다. 처음 5분 동안 그녀는 국가 정체성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신감의 증거라고 단호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작은 나라들이 세계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언어, 기업, 땅, 그리고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수 소리가 적지 않게 터져 나왔다. 사이먼이 말할 차례였다. 처음에는 그녀가 제시한 작은 나라 사례에 대해 아프리카 식민지 시대 부족 이야기를 사용해 비꼬며 반박했다. 이는 서구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위상을 빗대어 표현하려는 의도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문장을 던졌다. 내부 정치 싸움과 재벌 부패 문제로 시끄러운 나라에서 온 사람이 세계적인 비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먼저 당신네 집안 단속이나 잘하시지. 행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익숙함 때문이었다.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오만함에 대한 익숙함, 아시아인에 대한 잠재된 적대감에 대한 익숙함, 규칙과 정의를 사용해 암묵적으로 선을 긋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었다. 몇몇 외국인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우월감과 경멸이 뒤섞인 반응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종이를 넘기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서둘러 반박하지 않았다. 충동적인 대응은 토론에서 가장 큰 금기이며 이런 모욕은 상대가 자신을 얕보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계속 설명해 나갔지만 목소리에는 힘을 더 실었다. 그녀는 최근 몇 년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문화적 거부감으로 인한 시위들을 예로 들며 거부당한 정체성이 다음 세대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인용했다. 이름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존재다. 그녀는 더 이상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르도록 다양한 어휘를 사용했다. 토론은 격렬한 공방전으로 접어들었다. 사이먼은 불안정한 민주주의, 쿠데타로 가득 찬 나라, 중진국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 등을 거론하며 맹렬히 공격했다.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여러 번 발언 수위를 조절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마치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마지막 3분, 그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점수카드 뒷면에 빈 종이를 들어 천천히 한 문장을 써내려갔다. 그녀는 느리지만 단호하게 썼다. 다 쓴 후 그녀는 일어서서 그 종이를 들어 올렸다. 사이먼은 그것을 보고 미소가 얼굴에 굳어버렸다. 아래에 있던 관중들은 종이 위의 글씨는 보지 못했지만 그의 반응은 볼 수 있었다. 그는 침묵했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마이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5초 후 그는 사회자를 향해 기권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무대를 내려갔다. 몇몇 심사위원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서연은 여전히 서서 오른손으로 그 종이를 들고 있었다. 10초 후 행사장은 대회 내내 가장 큰 박수 소리로 터져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심사위원에게 종이를 건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설 자리가 없다는 게 입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건 당신이 눈을 감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국가를 언급하지도 어떤 꼬리표를 붙이지도 않았지만 그 문장은 위선적인 평화의 장막을 걷어내고 모두가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게 만드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무대 뒤에서 한 직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게 진짜 토론이지. 무대에서 내려온 후 서연은 관객석을 돌아보지도 심사위원들의 감탄 어린 시선에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무대 뒤로 걸어가 그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마치 사람들이 종종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여권을 숨기듯. 밖에서는 박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무대 뒤 스크린에는 방금 전의 장면, 그녀가 그 종이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반복해서 상영되었다. 스태프들은 소셜미디어에 새로 고침되는 정보를 둘러싸고 모여들었다. 포스트와 댓글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는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멍하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경기가 끝나고 10분 후 누군가 그녀가 종이를 들어 올리는 영상을 한국 대표 모욕의 반박 대신 한 문장 적자 상대 즉시 기권이라는 자막과 함께 업로드했다. 단 2시간 만에 영상은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다. 해시태그 당신 이 눈을 감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는 여러 플랫폼에서 빠르게 트렌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종이 사진을 캡처하여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위해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어떤 이는 상대의 모욕적인 발언과 그녀가 조용히 종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과거에 참가했던 대회 사진들을 찾아 그녀는 무시당하는 곳에서 왔지만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대 위에 섰다는 글과 함께 게시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BBC 아침 뉴스는 이 토론을 특별히 다루었다. 한국인 소녀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받다. 그녀는 단 한 문장으로 응수하여 상대를 무대에서 굴복시켰다. 그녀는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강대국 시각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 후 가디언, 뉴욕타임스 등도 한 목소리로 논평을 냈다. 만들어진 이미지가 더 이상 존재를 정의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의 지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이다. 사이먼의 침묵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닫고 이틀 동안 종적을 감췄다. 그를 위해 준비되었던 기자회견도 취소되었다. 언론사들은 서연을 인터뷰하기 위해 줄을 섰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고 어떤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다. 지도 교수는 그녀가 도서관에서 한 장 한 장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무언가 해명할 생각은 없니? 서연은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해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 그냥 계속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다음 결승전을 준비했다. 그 사이 그 종이 위의 문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되기 시작했다. 한 외신 기자는 칼럼에 당신이 보지 못하는 건 당신이 눈을 감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의 상황이 아니라 전체 국제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썼다. UN 인권기구의 한 인턴은 개인 SNS에 이렇게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반격은 본 적이 없다. 그녀는 언어를 사용했지만 칼을 쓰는 것 같았다라고 게시했다.
이집트에서 온 한 학생은 나는 슬럼 출신으로 무국적자라고 불렸다. 이름이 없으면 목소리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름이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서연은 계속 침묵했고 사흘째 되던 날 사이먼이 한 프로그램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회자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왜 경기에서 기권했습니까? 사이먼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무대 위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어떤 문장이었죠? 라고 되물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는 국제대회가 규칙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규칙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전혀 반박하지 않았어요. 단지 한 문장을 썼을 뿐이죠. 사이먼은 고개를 숙였다. 그 문장은 어떤 반박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사회자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설 자리가 없다는 게 입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건 당신이 눈을 감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이먼은 눈을 감았다. 그녀가 이겼습니다. 단지 토론에서만이 아니라요. 그날 밤 이 인터뷰는 다시 한번 바이럴이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향의 학교에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다. 기숙사 책상 위에서 그녀는 이번 대회 경험을 보고서로 요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국의 한 고등학교, 과거 사투리 억양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웅변 대회에서 감점을 당했던 바로 그 학교로 보낼 보고서였다. 편지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토론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한 가지를 증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보여줘야만 합니다. 결승전 전날 밤 네덜란드에서 온 한 여성 참가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또 종이에 글을 쓸 건가요? 만약 내가 그런 공격을 받았다면 아마 자제력을 잃었을 거예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싸우는 건 잘못해요. 하지만 무언가 남겨두고 싶어요. 그 여성은 말했다. 당신 옆에 서 있으면 당신이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 마지막 날 하늘은 잿빛이었고 런던에는 보슬비가 내렸다. 서연은 기숙사 앞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도 교수가 달려와 인쇄된 종이 한 장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방금 공지가 나왔어. 한번 봐보게. 교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빗방울이 글자 위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그녀는 빠르게 훑어보았다.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종이에 주름이 잡혔다. 결승전에서는 정치적 갈등, 국정 및 국가 상징과 관련된 주제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알았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그녀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중계팀은 준비를 마쳤으며 조명은 무대 중앙을 비추고 있었다. 결승전 토론 주제가 칠판에 쓰여 있었다. 청소년은 여전히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하는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사회자가 발언 순서를 발표했다. 다른 미국인 참가자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책임감, 충성심에서부터 국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는 존재라는 이야기까지 유창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는 강렬한 애국심과 서구적인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행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아래의 관중들을 맨 뒷줄에 앉아있는 외교 참관인들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태극기를 흔들지도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서만 들어봤을 항상 부정적인 면으로만 언급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2개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표준어로 교과서를 읽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할머니는 그 비표준어 사투리밖에 쓰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따라 할 때마다 선생님은 제 발음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7살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쓰는 말이 올바르지 않은 것, 틀린 것, 그래서 고쳐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보았다. 커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그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식으로 말씀하셨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단지 그 소리를 지우기 위한 기술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관중들은 웃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온 곳은 내부 문제만 가득한 이 세계적인 비전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맨 뒷줄에 앉아있는 그 대표를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곳에서 나는 여기 출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당신의 말을 끊거나 당신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지우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몇 심사위원은 필기를 시작했고 몇몇은 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차가운 표정이었던 외교 참관인조차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반박도 정치적인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마지막 30초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코트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천천히 꺼냈다. 그것은 사이먼이 기권했던 그날 썼던 바로 그 종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펴서 연단 중앙에 단호하게 내려놓았다. 이것은 빈 점수 카드입니다. 대회 첫날 저는 여기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것이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다른 종이를 꺼내 한 문장을 썼다. 그녀는 그것을 들어 올렸다. 행사장은 고요했다. 이름은 침묵시킬 수 있어도 결코 잊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깃발도 구호도 상징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가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이해했다. 몇몇 심사위원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몇몇은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다. 가장 먼 구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와 점차 퍼져나가며 강당 전체를 뒤덮었다. 경기는 끝났다. 서연은 인터뷰에 응하지도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무대 뒤를 지나 인파를 헤치고 가방을 챙겨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한 영국 현지 학생이 달려와 그녀에게 노트를 내밀었다. 무엇이든 좀 써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펜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누구도 나를 대표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당신이 내 존재를 허락해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노트를 돌려준 뒤 빗속으로 사라졌다. 3일 후 이 토론 영상은 여러 해외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방영되었다. 헤드라인은 대한민국을 언급하지도 그녀의 나라에 대해 쓰지도 않았다. 하지만 댓글창은 같은 문장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2장의 종이 위에 쓰인 2개의 문장은 1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청소년 캠페인 포스터 교육자료 그리고 UN 청소년 포럼의 홍보 표지에 인쇄되었다.
그리고 그날의 연설은 훗날 국제대학의 화용론 교과서에 눈을 감기로 선택한 자들이라는 제목의 장에 수록되었다. 그녀가 한국에 도착한 날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는 환영 인파가 없었다. 출구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뿐이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이번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했니?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더냐? 그녀는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다. 이제는 봐요, 엄마.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누가 옳고 그른지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무대 위에 서서 2장의 종이와 2개의 문장으로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이름을 전 세계가 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부 문제만 가득하다고 여겨지던 나라에서 왔지만 견고한 강대국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행사장에 높이 걸린 태극기는 없었지만 그녀는 행동으로 모두에게 말했다. 모든 존재가 당신의 인정을 받아야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당신이 눈을 감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당신이 우리의 문제를 경멸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그녀는 단 한 번의 경기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거부당한 사람들의 존엄성이었다. 만약 당신 또한 억압당하고 지워지고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이름이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정의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고.